졸면 죽는다. 승자의 저주와 끊임없는 혁신의 딜레마. 기업 경영의 세계에는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경고가 담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지배하며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들이 바로 그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혁신을 게을리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재앙을 일컫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거나 기존의 성공 공식을 맹신하여 새로운 기회를 외면할 때 기업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승자의 저주가 어떻게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끊임없는 혁신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성공의 그림자, 몰락의 서곡,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갇힌 거인들의 비극, 승자의 저주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의 몰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자신들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변화의 파고 앞에서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 좌초했습니다. 광학 필름 시장의 제왕이었던 코닥은 승자의 저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었습니다. 1975년 스티븐 세슨이 개발한 초기 디지털 카메라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닥 경영진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필름 사업 시장에 대한 미련과 필름으로 돈 버는 구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이 필름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외면했으며 혁신 대신 기존 사업 모델을 고수하는 룰을 범했습니다. 당시 코닥의 주요 수익원은 필름 판매와 인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판매를 위협하고 이는 곧 코닥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져 기존 고객과 수익원을 보호하려다가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놓쳤습니다. 결국 2012년 코닥은 파산 신청을 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닥의 사례를 내부 혁신을 스스로 죽인 비극으로 평가하며 기존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기업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시로 언급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노키아는 그야말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인 터치스크린, 인터넷 연결, 앱 스토어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1996년에는 최초의 스마트폰이라 불릴 만한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키아는 자신들의 주력 사업인 피처폰 시장의 성공에 도취되어 스마트폰 기술 개발과 사용자 경험 혁신, 특히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노키아는 신비안이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고집하며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소통에 실패했고 개방적인 앱 생태계 구축에 뒤처졌습니다. 2007년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이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앱스토어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 전략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때도 노키아는 뒤늦은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디언은 노키아가 과거의 영광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대로의 전환을 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폰 사업부를 매스컴에 회자될 정도로 헐값에 매각하며 제국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한때 TV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소니 역시 승자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소니는 LCD,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했던 브라운관 생산시설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브라운관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못했고 평면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한국의 후발주자들이 LCD, LED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술력을 축적하여 글로벌 TV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니의 기술 만능주의와 과거 성공에 대한 집착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워크맨의 성공에 안주하다 애플의 아이팟에 밀려난 사례와도 유사합니다. 블룸버그는 소니의 사례를 통해 기술을 가졌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된다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삼성전자조차 승자의 저주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D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삼성전자는 2023년 말부터 불어닥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급성장 흐름 속에서 당장 돈이 되는 기존 범용 드램 사업에 눈이 어두워 차세대 HBM 기술 개발과 양산에 대한 투자를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분기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내주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졸면 죽는다는 냉혹한 경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통해 혁신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잠깐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AI 시대의 도래가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승자의 저주, 시험대가 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승자의 저주의 위협을 가장 절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검색 구글이라는 공식을 확립하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검색은 구글에게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성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픈 AI의 챗GPT와 퍼플렉시티 같은 후발주자들이 생성형 AI와 대화형 검색이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앞세워 구글의 핵심 영역을 정면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워드에 맞는 웹사이트 목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복잡한 정보를 요약하며 대화형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대화형 AI의 등장이 구글의 검색 광고 모델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사용자들이 검색 엔진 대신 AI 챗봇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얻는다면 구글의 핵심 수익원인 검색 광고 매출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글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혀 새로운 기술 혁명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승자의 저주의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위협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기반을 스스로 부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구글은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워 검색 광고 생산성 도구 등 전 영역에 AI를 심층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AI 모드 검색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웹을 검색하고 종합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AI 기반 광고 도구는 광고주에게 더욱 정교하고 개인화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존 검색 광고 매출에 안주하지 않고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광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글의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은 시장 지배자가 혁신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파괴적 혁신이 외부에서 올 때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자기 파괴적 혁신을 감행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 합니다. 구글의 처절한 몸부림 앞에서 우리는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자의 저주의 위험 앞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이버는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구글에게 검색 주권을 빼앗기지 않은 나라의 대표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 네이버는 국민 포털로서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을 자랑하며 뉴스, 쇼핑, 카페, 블로그 등 방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글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네이버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지표들은 네이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2015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비주얼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네이버의 앱 사용 시간 순위는 인스타그램에 추월당해 4위로 떨어졌습니다. 블로그 검색, 카페 검색과 같은 기존의 강점은 새로운 정보 소비 트렌드 앞에서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네이버가 한국이라는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AI의 등장은 울고 싶던 네이버의 뺨을 때린 벽이라는 냉혹한 평가처럼 네이버에게는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인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글로벌을 개발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오픈AI에 비해 시장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모빌리티, 쇼핑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도래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코 GPT와 같은 AI 모델을 개발 중이지만 이들이 기존의 메신저 중심 서비스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자신들의 기존 성공에 갇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 특히 미디어와 사회 경제적 요인 또한 이 저주를 부추기는 불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학자들은 취향에 맞는 채널만 소비하는 선택적 노출, 클릭을 노리는 자극적 편향 미디어, 증오 콘텐츠에 보상을 주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승자의 저주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판적인 시각을 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들의 성공 공식에만 더욱 몰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술 기업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성공에 대한 비판적 피드백을 듣지 못하는 에코 챔버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들고 변화에 대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는 파벌주의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몰두하거나
특정 계층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제품 서비스 개발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변화하는 니즈를 폭넓게 포착하지 못하고 특정 소비층에만 집중할 때 새로운 시장 기회를 놓치고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구글의 사례는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신이 쌓아올린 것을 스스로 부수는 용기임을 시사합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혁신가의 딜레마에서 강조했듯이 기존 시장을 파괴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승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파괴적 혁신을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모델 탐색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조직 문화가 중요합니다. 기존 성공에 매몰되어 고객과 시장에 변화하는 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피드백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고객 기반이 아닌 새로운 고객층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에코 챔버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기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경고, 혁신은 삶의 방식이다. 승자의 저주는 단순한 경영학적 경고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과거의 성공이나 익숙한 방식에 안주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고 결국 후회할 수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냉혹한 말처럼 혁신은 특정 기업이나 시대에만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코닥, 노키아, 소니의 비극적인 몰락과 구글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재 위기감은 승자의 저주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재창조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실험을 지속하며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승자의 저주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기술혁명의 거대한 파도 속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 위에서 승자로 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을 하며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이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엄중한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성공의 역사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사회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